북한에다가 양극화라는 잣대를 들이밀어가지고 시장에서 돈 번 사람과 돈 못 버는 사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돈 있는 사람은 좀 고통스럽지만은 돈 못 번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 좋아한다더라 하는 이런 해설을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텔레비전만 나오면은 마이크를 그 자들한테 갖다 대고 있습니다. 김정일이도 잘못했다고 시인한 화폐개혁을 남한의 친북 좌익들은 아직도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현재는 남한 좌익이 북한 좌익보다 훨씬 힘이 센 것 같아요. 이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좌익이 북한보다 더 세다. 그게 농담인 줄 알았더니 이게 가만보니까 오늘 강철원 씨, 이민복 씨 두 사람 얘기 들어보면 진담인 것 같습니다. 진담인 것 같아요. 이 남한의 좌익이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또 북한에 퍼주기를 재개하도록, 또 이명박 정부 주변에 소위 중도론자들이 나서가지고 오늘날 우리 눈앞에 온 이 찬스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한 달 전에는 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김정일 위원장께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이한테까지도 존칭을 붙이고, 남북한이 국가로서 서로 교류하는 거 이게 막 통일이 안 되겠느냐 아니겠느냐, 이런 반헌법적인 반인륜적인 반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귀와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애국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만약 그런 길로 가면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하는 경고를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게 건국 대통령 135회 탄신일인데, 미국은 워싱턴 생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2월 16일, 4월 15일이 최대 명절로 되어 있죠. 남한에서는 김정일이가 생일이 2월 16일이라고 하면 그 전부터 기사를 씁니다. 다가오는 김정일 생일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후계 체제를 공식화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고 기사를 쓰고 2월 16일날 어디서 몇십만 명이 모였다 해가지고 또 후속 기사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4월 15일이 되면 김일성의 생일인데 이렇게 계속 쓰니까 그것을 읽어본 젊은 사람들은 야, 김정일, 김일성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이 이렇게 친절하게 보도를 하니까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의식화 교육을 한국 언론이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135주년 생일이라는 기사를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런 데서 본 적 있습니까? 한 줄도 없죠. 한 줄도 없습니다. 어떻게 반역자의 생일은 이렇게 친절하게 보도하면서 건국 대통령 생일은 이렇게 무시하고, 이래놓고 6.25를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든지 해방된 연도를 모르는 사람이 몇 %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그 신문 기자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야죠. 자기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언론이 있는 나라는 망하는 게 원칙이에요. 언론은 그 나라의 지배층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망국적이고 이게 천지분간을 못하는 신문이 있는 나라는 원래 망해야 됩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살아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덕분이죠. 젊은 사람들하고 이런 언론이 망치는 나라를 구제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노장층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칼자루를 잡고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피케로가 말한 대로 위대한 나라는 젊은 애들이 나라를 망치고
노인들이 나라를 구한다 하는 게 지금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남성욱 전 고려대학 교수가 지금 국정원 어떤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요약한 겁니다. 얘는 예컨대 이거죠. 김정일이는 키가 167cm인데 몸무게가 한때 86kg이었대요. 166cm에 86kg. 그러니까 성인병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심장. 그러다가 2008년 8월 15일경에 뇌졸중을 맞았는데 다시 재활치료를 해가지고 몸무게를 70kg대로 줄이고, 그러나 신장 기능은 회복이 안 돼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신장 투석을 하고 있다.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분 우리 주변에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투석을 하면은 그날 하루는 누워 있어야 됩니다.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김정일이가 주에 이틀 동안 투석을 하면은 제대로 직무를 보는 시간이 아마 사흘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 그 사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후계자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한때 김정일이가 건강이 어려우니까 시도를 해보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태양이 2개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쑥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게 현재까지로는 정확한 우리 국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후계자 구도는 안 되겠구나. 후계자 구도를 확립하기 전에 김정일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내일부터 이 사람은 후계자로 간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더구나 지금처럼 북한 주민들이 깨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내려 먹히는 것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수령이라는 자리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급의 인간이 들어서야 어울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주민들 중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은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느닷없이 20대 애송이를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내일부터 수령이라고 한다. 그 권력이 글로 가겠습니까? 김정일이가 잘 나가고 한 10년 동안 그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김정일이가 저렇게 됐다. 후계 구도는 없다. 구도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절대 권력자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겨가지고 혼란이 생기죠. 박 대통령이 총 맞아 돌아가시니까 그 뒤에 12.12 사건이 생겼습니다. 권력의 진공 상태는 오래 가지 않아요. 다른 권력이 반드시 안으로 들어가서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 구도는 없고 김정일 죽은 다음에는 권력층의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명박 김정일 회담도 좀 어렵지 않을까. 환자와 과연 진지한 회담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나머지 세 번째 가능성은 이렇게 되면 김정일이가 강제된, 아까 우리 강철환 씨가 강제된 개혁이라고 그랬는데, 김정일이가 할 수 없이 지금까지 안 했던 짓을 할지 모르겠다. 안 했던 짓을 이미 했어요. 나와가지고 노동신문에 의하면은 김정일이가 고깃밥과 고기국과 이밥을 인민들한테 먹이지 못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는 보도가 나갔어요. 총리가 화폐 개혁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짓이에요. 그럼 대외정책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김정일이가 하지 않았던 짓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가능성이 하나 생겨요.
그것은 뭐냐? 중국한테 가서